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도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진아쌤, 이번에 알아볼 범위를 알려주세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인성 및 대인 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이라. 이 인성에 대한 범위가 좀 넓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 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지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품성 및 예절, 두 번째는 의사소통 행위,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중 첫 번째, 품성 및 예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품성 및 예절은 전인적 인격체를 완성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로 협동하기, 음,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하기, 음. 우더른께 공손하게 대하기 등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지도가 가능하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인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을 하거나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 시각 이후에 발생한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교원의 보호 및 감독 의무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교육활동 중에 생활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비단 친구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꼭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직원에 대한 반말, 욕설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모두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위에 해당하므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럼 인성 및 대인관계의 세 번째 범위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접수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이후에는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해설서를 읽어보니 경미한 경우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미하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경미한 경우라고 함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위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로 한계가 있는 사안은 관계기관에 인계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연계하고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지도의 범위인 제5조 학업 및 진로, 제6조 보건 및 안전, 제7조 인성 및 대인 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또 그 외에 또 기타 다른 분야도 있을까요? 네, 그럼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8조인 그 밖의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조
그 밖의 분야는 고시 제5조로부터 7조까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생활지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지도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학교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용모 및 복장에 대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용모 및 복장이라고 하니까 또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네. 등교 시간에 교문에서 선생님들과 또 선도 요원들이 복장 지도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새록새록합니다. 네,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학교가 정한 교복을 미착용하였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한 행위, 과도한 노출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복장과 용모에 관한 사항은 교육 3주체가 공유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건쌤, 교육 3주체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 아니었나요? 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학교의 장은 그 밖의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학교 내 개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 학칙으로 규정하여 생활지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의 비행과 범죄가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회적 규범을 어긴 심각하고 명백한 학생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력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아쌤 덕분에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학생 생활 지도의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학생 생활 지도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